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건물 앞에 사람들이 주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차금지 팻말을 좀 설치하려고 이거 사가지고 여기다 물을 좀 넣고 있습니다. 건물이라 하면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원룸 건물을 지었거든요.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 중에 차가 있는 세입자도 있는데 네. 그런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건물에다 주차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여기 건물에 종종 오거든요. 올 때마다 이제 세입자가 아닌 차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매번 또 빼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네. 또 차가 되어 있으면은 도로 쪽에 사는 세입자분들은 또 창문이 또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원활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인데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네. 직원들 안 시키고요? 직원 저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준공이 다 됐나요? 네네. 언제 됐어요? 작년 11월 말에 됐어요. 그럼 땅을 파기 시작해서 건물 올린 게 언제부터 였어요? 건물 올리는 게 이제 4월이었죠. 7개월 걸렸네요. 네. 여기는 총 몇 세대의 건물인가요? 12세대요. 임대차는 다 맞춰졌나요? 임대차는 지금 하나 빼고 다 맞춰졌어요. 그럼 11세대가 다 맞춰진 거예요? 네네네. 아마 지금 대진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 건데 네. 총 보증금이 얼마가 맞춰진 거예요? 이게 건물 짓는데 19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다 하면은 한 18억 정도 들어와요. 그럼 1억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대출을 한 7억 정도 받았어요. 7억 정도 받았는데 이제 1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억 정도가 나온 거죠. 현금으로 다시 나오는 네네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왜 사람들은 안 해요? 일단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6억이 나오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또 땅도 사야 되고 네.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진 않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네네. 그런데도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건물 처음에 짓고 네. 처음에는 손이 좀 많이 가요. 네. 세입자도 맞춰야 되고 좀 미비된 거 있으면은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건물 3개째 짓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미 안정화가 돼가지고 네. 거의 손이 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만 좀 고생하면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정화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도 일단 세입자가 다 들어오는데 한 2, 3개월이 걸려요. 네. 그럼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실제 생활하면서 또 막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하자 있는 거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마무리해주고 이런 거 세팅하니까 한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안정화가 되죠. 3개월이요? 네네. 한 1년은 바라봐야겠네요. 지어지는 것부터 해서 건설하고 임대 그렇죠. 맞추고. 뭐 땅 사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1년은 충분히 봐야겠죠. 그럼 그렇게 1년 고생해서 한 건물당 벌어들이는 뭐 수익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네. 회수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저 첫 번째 거는 한 2억을 회수했고요. 두 번째 거는 7억. 지금 이거는 한 6억 회수했으니까 그래도 10억 넘게 회수는 했죠. 왜 세 번째 건물이 더 회수율이 낮는가요? 세 번째 건물이 땅값은 좀 비싼데 건물 사이즈는 두 번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가, 땅값이랑 건축비 원가는 두 번째 거보다 좀 더 들어갔는데 보증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계산했을 때 1억이 좀 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건물에다 앞에 이렇게 차를 계속 주차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포스트 박스가 있네요. 클래식해. 이거 도대체 언제 짰건데 이렇게 붙여놓은지 잘 모르겠네요. 현장 소장님이 옛날 분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1층인 건가요? 네네. 근데 여기가 보면 1층이라고 했는데 왜 203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랑 네. 실제로 이렇게 전기나 가스 계량기 하는 거랑 달라도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지하는 건축물 대장상은 지하고 네. 여기가 1층이긴 한데 내가 사는 집에 B035 이렇게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뭔가, 안 좋잖아요. 뭔가 내가 안 좋은 데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를 이제 103으로 하고 여기를 203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 계량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그걸로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1층인 건데 한번 보니까 201호, 202호, 203호 총 3개밖에 없는데 네네. 층당 3개로밖에 안 뺀 건가요? 네네, 그렇죠. 집을 왜 3개로밖에 안 뺐어요? 여기는 이제 땅이 45평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40평대면 원룸은 일반적인 사이즈면 4개로 뽑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역세권이어서 작게 해도 임대가 나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부러 넓게 한 이유는 이 건물이 노후가 됐을 때 공실률이 높아져요. 아무리 역세권이어도 사람들이 신축일 땐 들어오는데 이게 한 2년, 4년 지나면 노후가 되면 더 새 거, 더 넓은 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임대를 놓고 좀 보유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 공실률을 낮추고
투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원룸으로는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으라고 넓게 한 거죠. 아, 방금 그 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새 거, 더 넓은 거를 찾는다고 했는데 더 새 거가 안 될 것 같으면 더 넓은 거라도 잡자 그렇죠. 이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까 계약이 다 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방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1월 말에 준공이었는데 11월 초부터 내놨어요. 그래서 한 11월 한 달 동안 3분의 2가 다 나가고. 한 달 만에요? 네. 그렇게 잘 나가요, 지금? 그렇게 잘 나가요. 왜냐면 역세권인데 새 거인데다가 또 넓잖아요. 근데 또 임대료를 또 뭐 그렇게 세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또 1월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아다리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준공 전에 3분의 2가 싹 나가고. 그럼 대진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 만에 계약이 되고 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겠다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된 건가요? 임대 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임대 나가는 속도를 11호 봤을 때 만점에서 몇 점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거의 한 12점? 그 정도 빨리 나간 거예요? 그 정도 빨리 나갔고, 지금 제가 2호기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공실이 있어요, 반지하가. 그거는 지금 지어놓은 지 한 8개월 됐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왜 공실이 거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랑 좀 멀고 방이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랑도 먼데 방은 이거보다 좀 작다. 근데 가격은 이거보다 조금 싸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죠. 아, 메리트가 없으니까? 네네네. 오, 그럼 한번 집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1호 라인이 제일 괜찮게 뽑았어요, 구조를.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중문이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중문이 있으면서 안에도 침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1.5룸 구조인가요, 결국? 그렇죠. 제가 원래는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중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 중문의 최초 설계는 지금 러셀님 서 있는 여기. 아, 여기요? 여기에 중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중문이 있어서 화장실, 주방만 따로 분리를 하고 방을 크게 뽑는, 그게 흔히들 말하는 분리형 원룸이에요. 원룸은 원룸인데 분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중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러면 거실이 있고 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1.5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얼마에 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억 6천에 뺐어요. 1억 6천이요? 네네. 1억 6천에 뺐는데도 사람들이 계약을 해요? 그렇죠. 1억 6천인데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축비도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최근? 임대료가 제가 보니까 똑같은 방 크기일 때 봤을 때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좀 넘게 이제 3개를 짓다 보니까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도 거의 계속 다 만실로 차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원룸 시세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이 봤을 때 임대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오른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잘 몰랐던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 1억씩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 더 큰 방을 가려고 하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는 그 손님들을 보면은 처음 원룸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이미 자취를 4, 5년 했던 분들이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선배님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남녀 성비랑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직접 계약서를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3분의 2는 여자. 나이대는요? 나이대는 다 20대 후반, 좀 나이 많다 해도 30대 초반. 이렇게 지금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정말 원룸을 짓고 싶은 분들도 볼 텐데 제가 중개업자로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빌트인 할 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 진짜 박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공간을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트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에다 이렇게 빌트인을 박아버리면 이 공간이 로스가 돼. 그럼 이 공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온전히 다 써서 뭔가 넓어 보이잖아요. 이 옷장이 만약에 여기로 와서 여기를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록 1.5룸이라고 하는데 여기 침대 놓을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해져요. 또 그거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막 망설여하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총 세대가 몇 세대죠? 여기 12세대. 그러면 나중에 2년 사이클 한번 돌리고 만약에 1,000만 원씩 또 올렸을 때 황금대지님이 1억 2천이라는 1억 2천이 또 회수가 되는 거예요. 회수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 나가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오래 사는 게 더 편하죠. 왜요? 왜냐면은 세입자가 만약에 중간에 나가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 12명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번으로 봤을 때 1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망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이 좀 하자가 생겼을 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가장 늦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 보니까 세입자를 뒤에서 맞추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세팅된 대로 아무래도 쭉 가다가 그 상태로 이제 매각하는 게 저로서는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이미 저는 이제 회수할 만큼 다 회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강의에서 알려주지 못한 현장에서만의 그런 팁이 있을 거예요. 네네. 영상에서 뭔가 담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정규 강의를 할 때 이제 임장 수업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임대가 다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임장 수업을 못해서 이제 찍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론으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또 수강생들이 좀 더 피부로 와닿아해요. 이 방 크기가 7.5평입니다라고 도면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왔을 때 딱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실제로 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건물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리고 있어요. 네. 강의를 들으면 꼭 제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임장을 가봐라. 평형별로 5평, 6평, 7평 임장을 가서 그 크기를 좀 가늠을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한번 발품을 띄는 수밖에 없죠. 여기가 몇 호예요? 여기는 이제 2호예요. 2호. 네. 여긴 좀 구조가 다르네요. 여기가 그냥 딱 일반적인 분리형 구조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분리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일반적인 분리형 구조인데 네. 왜 여기는 분리형 구조로 지금 뺀 거예요? 방 크기가 옆에는 7.5평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6.5평이에요. 아니 한 평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네. 한 평 차이 나고 그리고 보시면은 저 바깥에 네. 저 계단실이 있잖아요. 네. 저 계단실에서 각각의 호실별로 들어가는 문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의 위치를 딱 선정을 하고 현관문의 위치가 먼저 정해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 구조가 현관문이 여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들어와서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부엌 있잖아요.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방 구조가 좀 길다 보니까 네. 들어왔을 때 여기에 화장실 주방을 오밀조밀 넣었으면 이게 좀 구조가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방을 좀 그냥 일단 크게 하고 화장실 주방을 좀 한가하게 그냥 안쪽에 밀어놔야겠다.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약이 됐나요? 여긴 계약됐죠. 대신 좀 싸게 했어요. 얼마에 했어요? 1억 5천에. 아 1,000만 원 더 싸게 했네요. 네네. 6.5평이니까. 오. 그러면 속도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늦게 됐나요? 속도로 왔을 때 1호 라인이 네. 가장 먼저 빠지고 네. 2호 라인이 그 다음 빠졌는데 2호 라인의 지상층보다 1호 라인의 반지하가 더 빨리 빠졌어요. 아 반지가 빨리 나갔어요? 네네네. 구조가 그만큼 훨씬 좋으니까 네.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는 거죠. 아마 임대인들이나 예비 건물주들이 궁금할 게 반지를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황금대지님은 반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